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은 외롭다는 걸 느낄 새도 없이 살아간다. 몸이 먼저 무너질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그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정숙은 오랜 세월을 농사일에 묻혀 살아온 여인이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지도 10수년, 아이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그녀는 늘 그랬듯 혼자 밭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이 땅은 끊임없이 손길을 요구했다. 계절은 바뀌고 날은 저물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도시에서 은퇴하고 내려왔다는 그 남자에 대해 정숙은 큰 관심 없이 지나쳤다. 그저 또 한 명의 이웃이 늘어난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를 따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정숙은 갑작스레 등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편안한 표정이었지만 손에 들린 홈이 잡는 법조차 서툴러 보였다. 그는 자신을 박진수라고 소개했다. 도시에서 은퇴 후 이 마을로 내려왔고 농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환한 웃음을 건넸다. 정숙은 얼떨결에 장갑을 벗고 인사를 건넸다. 농사는 쉽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조언했지만 진수는 어깨를 으쓱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웃이 생긴 건 반가운 일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낯선 감정이기도 했다. 자신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에 서서히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진수가 옆밭에 자리를 잡은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그는 종종 농사에 대해 물어보러 왔고 정숙은 그런 그에게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다. 그가 허둥지둥 일을 하다가 손에 물집을 만들고 자꾸만 실수를 할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은 어느새 따뜻한 정으로 바뀌어갔다. 진수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도시에서의 경험을 유쾌하게 풀어내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자연스레 옆밭에 사는 정숙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툰 그녀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민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진수가 싫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이르게 밭에 나가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태양은 무섭게 타올랐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점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늘에서 잠깐 쉬자고 마음먹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다름 아닌 진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낯선 손길이었지만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정숙은 부끄러움을 감추며 괜찮다고 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며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밭으로 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가져와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정숙은 그 물을 천천히 마시며 점점 정신을 차려갔다.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정숙은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다. 어떤 날은 외로웠고 어떤 날은 외면당하는 듯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견뎌왔다. 그러나 이웃의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의 단단한 벽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키고 살아가는 걸까? 괜찮은 척, 바쁜 척, 외롭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넘긴다. 하지만 결국엔 아주 사소한 따뜻함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삶은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 용기,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진수가 다정하게 건넨 한마디에 정숙은 어쩐지 마음이 간질거렸다. 일을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래도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고 그 말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게 가슴에 남았다. 그 일을 계기로 진수는 점점 더 자주 정숙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마당에 간식거리나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 그 소박한 배려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은 복잡했다. 남편이 떠난 후로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수가 전하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숙은 허둥지둥 밭일을 마무리하며 비를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진수가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숙 씨,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잠깐 비를 피해도 될까요? 그의 젖은 얼굴과 조급한 목소리에 정숙은 망설이다 얼른 문을 열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비가 지나간 뒤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올지를. 비는 쉽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숙은 마른 수건을 건네며 젖은 옷부터 닦으라고 권했고 진수는 고맙다며 수건을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갓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하지 않았다.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낯선 남자와 집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떨렸다.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며 정숙은 살짝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늘 밝고 유쾌했던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더 깊고 진지해 보였다. 비가 꽤 오래 올 것 같네요. 정숙 씨 밭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숙은 어색한 분위기를 덜어보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그래도 비가 내리면 고추가 더 잘 자랄 테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에 진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얼른 라디오를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흘러나온 오래된 노래 한 곡이 순간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층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다. 이 노래 아세요? 저도 참 좋아했던 곡인데요. 정숙이 반가운 마음에 묻자 진수는 뜻밖이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요. 젊었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춤췄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40년 전이네요. 그의 말을 들은 정숙은 순간 오래된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노래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무도회장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었고 그날의 공기와 조명, 설렘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에 되살아났다. 이 노래를 들으니 남편 생각이 나네요. 처음 만났던 날, 바로 이 노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이런 노래들을 피하고 살았어요. 추억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 순간 자신과 그가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제 그런 아픔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마을에 와서 정숙 씨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금씩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창밖으로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진수가 시계를 보고는 놀란 듯 말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정숙은 저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비가 아직 오는데 조금만 더 쉬었다 가세요. 혼자 있으면 비 오는 날은 좀 외로워서 그녀의 말에 진수는 살짝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 조금만 더 머물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 외로움 속에 살아온 두 사람은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잔잔해졌고 거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보다는 서로의 온기가 스며드는 조용한 순간이었다. 진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네요. 솔직히 혼자 바치를 할 때마다 많이 외로웠어요. 그의 고백에 정숙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무덤덤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그때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고 정숙은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숙 씨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작은 속삭임이 정숙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 쪽으로 다가왔다. 정숙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진수는 그녀의 입술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주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그 작디작은 순간이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정숙의 마음을 천천히 깨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순간의 온기와 설렘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다. 그날 밤, 정숙과 진수는 오랜만에 외로움을 잊고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드는 사이, 정숙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설렘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뜻밖의 밤을 함께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정숙은 눈을 뜨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걱정도 밀려왔다. 진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떠났는지 거실에는 그가 앉아 있었던 흔적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간에 어젯밤에 따뜻했던 공기만이 머물러 있었고 정숙의 마음은 오전 내내 편치 않았다. 일손은 자꾸만 멈췄고 머릿속에는 진수와 함께한 시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마음 한편엔 여운처럼 남은 따뜻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작지 않은 불안감도 그녀를 짓눌렀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마을 회관을 들른 날 정숙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분녀 이미숙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싸늘한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고 정숙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정숙 씨, 진수 씨랑 꽤 친해졌나 봐요. 이웃끼리 아주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이미숙의 말투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말끝에 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정숙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밭을 도와주는 정도예요. 농사가 서투르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미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고, 밭일만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보던데요. 두 분이 아주 정답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숙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혹시 어젯밤의 일이 벌써 소문이라도 났던 걸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마주치는 이들은 눈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무엇보다 정숙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건 이미숙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평소 진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질투심이 깃들어 있었다. 날카로운 눈길, 의미심장한 표정. 정숙은 그 모든 것에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진수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미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장 다가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진수 씨, 도시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런 시골 생활이 재미있겠지만요. 여기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아주 곤란하답니다. 다들 보수적이라서요. 진수는 당황한 얼굴로 이미숙을 바라보았고 정숙은 급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미숙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미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저는 정숙 씨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손이 떨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었다. 진수도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숙은 진수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진수는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진수가 밭에 찾아와도 일부러 못 본 척했고 거리 두는 태도를 취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 믿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괴로워졌다. 한동안 벗어난 줄 알았던 외로움이 다시 조용히 다가왔다.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생각들만 쌓여갔다. 그녀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그때 정숙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일부러 진수와의 만남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려 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수군거림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숙은 괴로움을 삼키며 시간이 지나면 소문도 잦아들겠지라고 해서 마음을 달랬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밭에 나갔다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고추밭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고추들은 짓밟히고 뿌리째 뽑혀 있었으며 일부는 무참히 꺾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억장이 무너졌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범인을 짐작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망가진 밭 앞에 서서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때 멀리서 진수가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망가진 밭을 보고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정숙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심 어린 놀람이 담긴 그의 목소리에 정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그녀의 어깨를 진수가 조심스럽게 감싸며 위로했지만 정숙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이미숙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나,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큰일 났네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정숙은 그 속에 감춰진 조롱의 기운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미숙은 슬쩍 진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긴 하던데 혹시 진수 씨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니겠죠? 시골에서 그런 일로 눈총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정숙 역시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숙 씨,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정숙 씨 밭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진수가 단호히 말했지만 이미숙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언제 진수 씨라고 했나요?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마을에서 말이 많으니까요. 두 분 다 행동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 몇 명은 수군거리며 정숙과 진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숙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진수와 정숙이 마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관계라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퍼졌다.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그런 취급을 받자 그녀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결국 정숙은 진수에게조차 의심의 눈길을 보내게 되었다. 그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짓눌려 그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진수는 그녀의 태도에 당황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정숙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수가 그녀를 위해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조용히 발로 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밝혀낼 진실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숙은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망가진 고추밭을 다시 손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닫고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미워졌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였다. 그의 목소리에 순간 정숙의 몸이 굳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정숙 씨, 잠깐만 문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진수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정숙 씨 밭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수의 눈빛에는 걱정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스스로의 상처에 짓눌린 그녀는 무심하게 대꾸했다. 됐어요. 진수 씨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 진수의 얼굴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 씨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의지했던 분이 정숙 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꼭 진실을 밝혀서 정숙 씨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고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며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그녀 안에는 그를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조용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진수가 마을을 다니며 사건이 일어난 날의 상황을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부 주민들은 그를 더욱 수상하게 여겼지만 정숙은 점점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정숙의 집을 찾았다. 바로 이미숙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고 그 눈빛엔 망설임이 있었다. 정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뜻밖에도 놀라운 고백을 꺼냈다. 자신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추밭을 망가뜨린 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질투. 진수에게 향한 감정과 그가 정숙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진수가 이 사실을 알아내자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시인하고 정숙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숙의 말에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진수의 용기와 노력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밭으로 나갔다. 밭 한편에서는 진수가 묵묵히 쓰러진 고추를 세우고 있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그는 그녀가 온 줄도 모르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진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잠시나마 진수 씨를 의심했던 거요. 그녀의 말에 진수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숙 씨, 전 그냥... 정숙 씨가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진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마침내 그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안팎에서는 이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로 했다. 회관에 나서는 발걸음은 떨렸지만 진수가 곁에 있었기에 정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숙과 그녀와 함께했던 몇몇 주민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시선은 정숙과 진수에게 향했고 공간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때 진수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 씨 밭을 망가뜨린 사람은 이미숙 씨와 몇몇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와 정숙 씨에 대한 오해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주민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진수가 다시 말했다. 이미숙 씨,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처음엔 머뭇거리던 이미숙은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그냥 진수 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진수 씨가 오자마자 정숙 씨랑 가까워지는 게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정숙 씨가 미웠던 거고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고백하자 주민들은 조용해졌고 모두 숨을 죽였다.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살아오며 생긴 질투심이라는 감정 자체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마음 한편이 저렸지만 더 이상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숙 씨, 저도 그 마음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미숙 씨를 용서할게요. 그 말에 회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오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수는 정숙의 손을 조용히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숙 씨,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은 다시금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안도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그렇게 진수와 정숙에 대한 오해는 점차 사라졌고 등을 돌렸던 이웃들도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회관을 나서려는 순간 진수는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 모든 일을 겪으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수 씨, 이제는 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녀는 긴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진수와 함께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꾸려가는 일뿐이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진수와 정숙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삶을 살아갔다. 이미숙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진심을 이해했고 이제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며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다. 그 덕분에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다시 고추 수확철이 다가왔다. 밭은 예전처럼 붉게 익어갔고 정숙은 아침마다 진수와 함께 밭으로 나가 수확할 준비를 했다. 진수는 여전히 농사에 서툴러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함께 흙을 밟고 햇살 아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정숙 곁에 진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숙 씨, 돌아보니 참 긴 시간이었네요. 시골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정숙 씨 덕분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정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진수 씨가 제 옆에 있어 주셨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다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진수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정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 온기는 예전에 느껴본 것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가슴 벅찬 설렘이었다.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땐 사실 무서웠어요. 외로움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 온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네요. 정숙 씨를 만났으니까요. 진수의 말에 정숙은 다시 한번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밭을 돌보면서 늘 남편 생각만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걸까 두렵기도 했죠. 그런데 진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진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천천히 함께 살아갑시다. 다시는 외로움이나 슬픔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도록요. 정숙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여전히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움츠러들었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사랑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고 정숙과 진수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기온은 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별빛은 마치 그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진수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정숙 씨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진수 씨,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진수 씨와 함께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오랜 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삶의 고통이나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진실과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야기처럼 작지만 깊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나도 외로움 끝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작은 문장이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지인이나 가족에게 조용히 공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쌓여 더 든든한 내일이 만들어집니다.